안녕하세요. 시고르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여주시원에서 열리는 입찰 예정 물건 중에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주말주택 후보지에서 나온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85-7에 단독주택을 입찰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지루하고 재미없기에 간단하게 언급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오지탄방차 자전거 타고 대심리에 가본 것은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대심리 강변 영재마루라는 펜션을 통째로 빌려 1박으로 지인들과 송년회를 할 정도로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최근 주말에 다시 가보니 일반인들에게 좋아하는 차박지로 알려져서 외부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만큼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빼어난 입지의 주택이 경매 매물로 나왔는데 세 차례나 유찰된 것을 보고 이상해서 분석해보니 몇 가지 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매각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보면 말소기 준 권리보다 우선하는 임차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이경희는 2007년 7월 10일부터 이 물건의 소유자였고 이후 2019년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지만 자녀로 보이는 한정석, 한정주 등의 대출이 필요할 때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바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3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물건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경희여서 임대차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설령 이경희와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하여도 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보다 근저당 설정 접수 번호가 빠르기에 이경희가 소유자에서 임차권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근저당 설정 이후이므로 임차권이 후순위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1조 제1항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혼동이라 합니다. 그러나 판례와 다수의 학설은 단서의 예외 조항을 넓게 해석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혼동으로 제한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더구나 대법원 2000-12693 판결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이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그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이경희와 신탁회사 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도 외견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에 이 물건을 인수한 낙찰인이 그 부담을 안아야 하지 않는가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소유권과 임차권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이유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혼동의 예외 법리를 적용하여 임차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였습니다. 대심리 주택의 경우에는 원소유자 이경희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또 하나 이 물건이 3번이나 유찰된 이유 중 하나는 채권 최고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한 근저당권자가 그 최고액을 한참 넘는 5억여 원을 청구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당시 설정자가 채무자인가 아니면 채무는 없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가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확정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실질적 소유자인 이경희의 의지에 따른 신탁회사가 또는 이경희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채권 최고액인 1,000만 원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이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이의에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에 정지 신청을 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것도 쉽게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아니기에 입찰 자격이 있는 근저당 설정자이자 실질적 소유자인 이경희가 저가에 낙찰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 신청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한정주를 상대로 이행 판결을 받아 그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한정주가 변제 자력이 없다면 근저당권자는 자녀 채권액을 추심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겨우 채권 최고액 1,000만 원을 설정하고 경매 채권 청구 금액이 5억여 원이 넘도록 채권 최고액을 증액하지 않고 대출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깊은 의문이 듭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